CCTV 영상을 또 저희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신림동 사건이죠. 네. 그렇습니다. 정말 모두가 놀랐던 1초만 늦었으면 정말로 위험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남성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우상혁 기자가 취재하면서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. 이거 어떤 장면이죠? 비밀번호를 알려고 지문이 어디에 많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플래시를 켜서 확보하는 장면이었고, 또 이게 한 차례뿐만 아니라 두 차례 정도 이런 시도를 하거든요. 이 전에도 보면 이 신림동 남성이 그 전에 신림동 그 집으로 가기까지도 계속 따라간 정황이 그대로 담긴 네. 영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음 장면은 봉천동인데요. 봉천동에서도 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어떤 장면이죠? 여기 가운데 이 서 있는 사람이 그 남성이고요. 그 피해 여성분의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남성이 지금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 여성 집 안쪽을 보는 듯이 허리를 숙여서 그 안을 마치 살피듯이 하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고, 좀 부적절한 행위도 했는데 그것도 이 사이의 공간에서, 그러니까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서 한 장면들이 담겼습니다. 봉천동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피해 여성분이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. 그 골목에 좀 여러 대의 CCTV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성분 집 앞에서 가장 오래 머물긴 했지만 다른 집도 기웃거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. 어쩌면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그 집에 살고 계신데도 아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, 혹은 아직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. 경찰의 대응 문제도 사실 문제가 있었죠. 피해 여성분이 CCTV를 좀 확인해 줄 수 없냐라고 경찰관에게 물었는데, 그때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주변 수색을 해보니까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고,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오면 또 신고하라고 했고, 결과적으로는 CCTV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이 해당 경찰관 감사관실에서 지금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봉천동 피해 여성분도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. 그게 새벽 2시인데 신림동과 똑같이 지구대가 출동을 했습니다. 근데 봉천동 사건 같은 경우는 영상을 봤습니다. 그 범행 장면. 그 이후에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경찰이 없는 거죠. 결국은 이제 기자 저랑 피해 여성분이 직접 다니면서 영상을 확보했는데 집 인근 편의점에서 이제 피의자 얼굴이 특정된 영상이 나오면서 또 경찰에 그걸 전해줬어요. 네, 그 과정에서도 경찰은 그러니까 이 영상들을 확보를 했으면 먼저 빨리 줬으면 수사가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. 오히려 약간 오히려 피해 여성을 좀 다그치는 이런 정황들도 경찰과 피해 여성분이 통화한 전화 녹음에도 드러나거든요. 네,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경찰 대응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혐의 적용된 게 성폭행 미수 혐의.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주거침입 강간 미수가 있는데 그 혐의를 적용했던 거고,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했다거나 혹은 그 피해 여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고 하더라고요. 그 폭행과 협박의 시도가 있었다고 경찰이 판단을 해서 성폭행 미수로 적용을 했습니다. 봉천동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. 이게 성폭행 미수 혐의는 적용이 당연히 어렵고 실행에 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. 네. 근데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.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. 어떻게 네. 됐나요?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공통된 의견은 단순히 밖에서 안을 쳐다만 본 것만으로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없다. 아무리 오래 거기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쳐다보는 거를, 그러니까 형벌을 하려면 이제 명확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어떤 목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쳐다보고 있는 건지를 추정해서 어떤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 말도 맞긴 하죠, 어쨌든. 다만 이렇게 저희가 CCTV로 봐도 저희 집이 아닌데도 무서운데 이 사람을 분명히 주거지 안에서 어떤 평온한 개인의 어떤 그런 쉬는 시간을 분명히 방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좀 많이 의아했던 부분입니다. 두 사건 모두 현행 법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하네요.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전문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. 만약 이 사람이 이날만 온 게 아니라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그 다음날도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, 그런 경우에는 스토킹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이 경범죄 정도 수준이다. 그래서 아무리 그런 행위를 반복해도 한 8만 원 정도 범칙금 정도가 이제 다다.
이거는 뭐 노상방뇨나 뭐 무임승차 요것들과 네. 비슷하게 이제 해당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좀 아직 이런 인식에 대한 게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